요건가요? 저 요거는 저 봐봐요. 5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 K배수 집합을 AK로 정의했어요.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집합의 원소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면 뭐의 배수예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면 뭐의 배수죠? 그렇죠. 30의 배수죠. 그럼 30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배수 몇 개 있죠? 500을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500을 3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고요. 그러면 3위는 3, 3, 6, 18. 16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예. 어렵지 않죠? 또? 없습니까? 그러면 명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합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얘를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보통 명제를 이제 P, Q, R 이렇게 순서대로 써요. 명제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 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명제랑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명제가 뭔지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 4는 3의 약수다. 이러면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명제 아니야. 명제 맞죠? 왜냐면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틀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됩니다. 근데 X는 예를 들어서 4의 약수이다. 요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으로서 우리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얘를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해요. 이 조건은 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컨디션이라고 해요. 컨디션. 뭐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X는 4의 약수다라고 하면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으로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이 X 값들의 모임을 한번 구해볼게요. 뭐가 있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 뭐 있죠? 4의 약수 뭐 있죠? 1, 2, 4 있죠? 그럼 이제 1, 2, 4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집합으로 쓰잖아요? 요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이란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집합은 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거를 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 뒤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요 X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외우세요. 다시. 명제는 뭐다?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 근데 조건은 뭐다? 미지수를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세 가지. 알겠어? 쓸 게 있나? 한번 써봐. 이거 문장은 써놔, 그러면. X는 4의 약수다. 자, 이제 용어를 좀 새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은 4의 약수다. 이건 뭐 틀린 명제지만 얘를 부정하라고 하면 뭘까? 3은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부정이라고 하고, 요 조건 또는 명제 P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요 기호를 써요. 요 물결 표시. 그럼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얘를 나P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P. 그러니까 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제 P가 참이면 나P는 당연히 거짓이고, 이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분별하게 판별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의 부정은 거짓, 거짓의 부정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나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고요. 나 P에 낫을 해버리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원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 이제 명제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P 또는 Q의 부정은 뭐가 되느냐? 이 각각 부정을 하는데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뭐다? 이걸 진리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잘 봐. P 또는 Q라는 거를 진리집합으로 쓰면 또는은 합집합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P 합집합 Q라고 얘기하는데 얘 부정이니까 이거 여집합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여집합 해주면 요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P 또는 Q의 부정이 얘인데 걔는 P가 아니고 Q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이 명제랑 또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P이면 Q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있는데 요 P이면 Q이다라고 읽었죠.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화살표를 이제 2개짜리로 써요. 얘가 만약에 참이면.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참이나 거짓인 게 이제 어떤 집합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과 요 조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참이었을 때 참이면 이렇게 이제 화살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화살이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제들이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확인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앞에 있는 거는 만족을 시키는데 뒤에 있는 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 발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명제를 증명하거나 뭐 거짓인 명제는 발레를 찾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걸 할 건데 이제 요번에 오늘 배우는 단어는 이제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문장으로 돼 있는 논리인데요. 이 발레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되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를 발레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약수이면 이제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틀린 문장이죠. 근데 이것이 틀렸다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의 약수는 1, 3이잖아요. 그럼 4의 약수는 1, 2, 4죠. 그러면 적절한 예는 뭐냐면 3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되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이 틀린 예로 적절한 것은 5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예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발레라고 한다. 그래서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할 때는 보통 이제 증명을 하지만 거짓인 것을 보여줄 때는 그냥 발레를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 얘도 우리가 아까 또는이나 그리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으로 조건 P는 명제가 아니지만 전치집합 위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모든은 이미애랑 같은 말이고요. 아니면 어떤
어떠한 뭐뭐에 대하여도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모든이랑 얘는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만족하는 얘가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고 어떤 x에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만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요. 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거의 역은 뭘까요? 역은 반대로 하라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해봐. Q이면 P이다가 되죠.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 사이의 관계를.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는데 대우라는 건 뭐냐면 각각 부정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거 부정하면서 순서 바꿔봐요.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쓰죠. 맞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대우.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가 될까요?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역인 관계 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요들 사이의 관계는 없을까? 요들 사이의 관계도 있거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사이 관계는 이라고 해요. 이.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는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이라는 말은 이제 빠졌어요. 이라는 말 빠져서 없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 더 외운다고 달라질 거 없죠? 그래서 명제의 역, 이, 대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거의 증명하는 단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뭘 증명할 거냐면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대우. 그래서 요게 참임을 보여줌이 조금 어려울 때 요거의 대우인 명제를 이용해서 이것이 참 또는 거짓을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거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도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그런데 역이나 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똑같은데 이거의 역은 얘가 참이라 그래서 얘도 참인 건 아니에요. 얘가 거짓이라 그래서 얘도 거짓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우증명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대우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할 때, 참 또는 거짓임을 증명할 때 이것의 대우인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증명법이라고 한다. 자, 3단론법은 뭐냐? 3단론법은 P이면 Q고 Q이면 R이 참이면 P이면 R도 참이다. 이게 이제 3단론법인데 얘는 이제 누가 말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곧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게 3단론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겠죠? 자, 넘겨볼게요. 필요충분 조건은 문제 나오면 같이 해볼게요. 자, 잘 대답해봐요. 자, 명제부터 물어봅니다. 아까 명제가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준하나? 명제가? 명제의 뜻이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네, 5번이죠. 이 가장 높은 산, 최상급 표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 찾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집합은 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죠. 그럼 일단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이죠. 근데 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6은 빠집니다. 그럼 답은 몇 번? 네, 3번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는 짝수이고 B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고의 부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지금 짝수 이고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짝수, and, B는 홀수 이 얘기잖아. 그럼 얘 부정하면 뭐가 돼? 그렇지. A는 홀수이거나, 그러니까 and는 또는으로 바뀌죠. 그래서 A는 홀수이거나 B는 짝수이다. 요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니까. 어렵지 않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4번 보시면 P는 이 낙Q, P이면 낙Q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가 참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봐볼래요? 이거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과 이 낙Q는 뭐라고 써? Q의 여집합이라 쓰거든? 그럼 얘가 이거이면 이거다니까 화살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꼭지점에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죠? 답이?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는 거 뭐가 있죠? 네?
몇 번이요?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는 거. 몇 번?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는 거. 몇 번? 내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는 거. 5번입니다. 5번. 알겠어요? Q가 아닌 거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Q가 아닌 거 안에. Q가 아닌 거 안에 P가 들어오는 거. 5번밖에 없죠? 다른 건 다 안 됩니다. 네. 자,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 답이 몇 번일까요? 잘 봐봐요.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 뭘까요? 자, 아까 모든의 부정은 뭐라 그랬죠? 이 모든이 올이거든? 이거 부정 뭐라 그랬죠? some이에요. 어떤. 그러면 어떤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죠? 어떤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 네, 3번입니다. 알겠어요? 이해하니, 준하나? 어렵지 않지 않니? 이거 그냥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어 같은 거잖아. 자, 이거의 부정을 찾아보래. 잘 봐봐. P 또는 낙Q의 부정을 찾아보래. 그럼 이거는 뭐냐면 P, 이거 진리집합 쓸 때 뭐라 그랬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거 해주면 된다 그랬다. 알겠어? 그러면은 요 Q의 여집합이 뭔지부터 써볼까? Q의 여집합. 이건 어떻게 되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미만이거나 5보다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그려볼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2한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 5보다 이상이래. 근데 이거에 부정을 하래도 이 괜히 그랬다. 이거 부정부터 할걸. 이거 부정 먼저 해봐. 이거 부정 먼저 하면 어떻게 돼? P 여집합, 교집합, Q잖아요. 요거 찾으면 돼요. 얘는 또 뭐죠? Q 교집합, P 여집합이랑 같은데 이 교집합과 차집합의 관계에 의해서 Q 차집합 P랑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쓰면은 요거는 수직선 안 그려도 됩니다. 요거 안 그려도 될 것 같고 요것도 안 찾아도 돼요. 얘만 찾으면 돼요. Q에서 P를 뺀 거. 그럼 얘 다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3을 빼주라고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뺐어. 그럼 남는 것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써볼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크고 5 이거보다 안 돼야 되니까 5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거 똑같은 거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다시 P 또는 낙Q. Q에서 P를 빼주는 거니까 전체에서 P를 빼줄 거야. 마이너스 3 등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이 등호가 빠지는 게 맞고 5는 빠지는 거 맞고 그럼 답이 몇 번이죠? 5번인가요? 네, 답이 5번이에요. 네. 이 등호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전체에서 요 P를 빼주는데 Q에서 P를 빼주는데 이제 Q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 등호가 붙는 거예요. 이해하니? 명절에 용돈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용돈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교복 따로 안 사죠? 원래 무료로 주지 않아요? 조금만 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복 시장이 별로 없죠. 예. 요즘 교복 광고를 하는 것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만 지나면 또 2월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가요. 진짜 금방 시간 빠르지 않냐? 이게 또 너무 오래 쉬면 사람이 또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적당히 쉬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해서 월요일을 쉬는 바람에 금요일 연차 내고 내일 모레까지 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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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이거 5보다 작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개수 세래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이 집합기호로 써봐요. 그럼 집합기호로 뭐라고 쓸래? P의 여집합, 이고는 뭐라고 써? 교집합, Q.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 방금 뭐라고 썼어, 우리가? 순서 바꿔서 썼지? Q 교집합, P 여집합이니까 얘는 Q 차집합, P 쓰면 되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직선 그려볼까? 뭐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아니, 그냥 해보자, 얘는. 요거는 Q라는 집합이 일단 뭐냐면, 요 10 이하의 자연수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Q라는 집합은 뭐야? 4, 5, 6 해서 8까지 있는 거고, 요 P라는 집합은 1부터 어디까지냐면 5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 Q라는 집합에서 P를 빼버리면 4, 5를 뺀 나머지만 남는다. 6, 7, 8. 그래서 원소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했지만 쟤는 이제 자연수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수직선을 그려서 할 필요도 없이 원소들을 다 구해서 했습니다. 눈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중에 피곤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까지는 조금 맛보기고요.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8번 같은 게 나오는데 요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래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해가지고 이런 맞는 거에 개수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다 맞는 걸까요? 기억은? 아니죠. 왜냐면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x는 y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y여도 되니까 이거 안 돼요.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제곱해서 더했어요. 그리고 실수예요. 그럼 x는 y는 같다. 맞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제곱해서 더했어.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됐거든? 그럼 x, y는 둘 다 뭘까? 실수야, 실수. 자, 제곱해서 더해서 0 됐어. 그럼 x, y는 둘 다 뭘까? 0일 수밖에 없어요. x는 y는 둘 다 0이에요.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근데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없으면 틀려. 왜냐면 실수 조건이 없으면 이게 1이고 i여도 돼. 알겠어? 그래서 둘이 안 같아도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야. 그래서 얘는 맞는 명제입니다. 실수기 때문에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디귿은요. x가 6의 약수면 9의 약의 약수다.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이지. 9의 약수는 1, 3, 9지. 근데 이 1, 2, 3, 6이 9의 약의 약수인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역과 대우입니다. 자연수 xy에 대해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짝수면 xy는 모두 홀수다. 이거의 역을 구하래요. 역 뭐예요? 아까 p이면 q이다의 역은 뭐라 그랬어? q이면 p라고 했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y가 모두 홀수면 답이 될 수 있는 3번밖에 없네. xy가 모두 홀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짝수다. 저거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죠. 이해해요? 자, p이면 q이다. 이거의 역은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이해 가니?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 y가 모두 홀수면 제곱해서 더한 게 짝수다. 이게 답이라고. 자, 대우 구해보래요. 대우. 아까 대우는 뭐였지?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죠? 대우는 낙q이면 낙p이다. 이게 대우였죠. 맞습니까? 그럼 낙q이면 낙p이다 어떻게 하죠? xy는 홀수이면, 그러니까 xy는 홀수이면 xy 모두 다 뭐가 된다? 홀수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얘 부정을 하려면. 모두의 부정은 또 어떤이니까. 그럼 이런 거에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5번이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 문제로 나오면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서술형 답안처럼 문장을 쓰라고도 내기도 합니다. 예. 이해하죠? XY가 모두 이거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이거의 대우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낙Q이면 낙P이다기 때문에 XY가 홀수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라는 말 5번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돼. 알겠어? 쓰는데 집중하지 마.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모든 문제집에 있는 거거든. 잘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P이면 낙Q와 R이면 Q가 모두 참일 때 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P이면 낙Q가 참이에요. 그리고 R이면 Q가 참이거든. 그럼 얘가 참이면 또 모두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우도 참이라고 했죠. 이거의 대우가 뭐죠?
이거 대우가 Q이면 나 P가 대우죠. 맞아? 이거 대우 뭐죠? 나 Q이면 나달이다. 이게 대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거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P이면 나달도 반드시 참인 거예요. 알겠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R이면 나 P도 반드시 참인 거예요. 나 Q이면 나달 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Q이면 나 P 참이라고 했죠. 하지만 얘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걸 이용해서 3단 논법과 연관을 시켜서 어떤 게 확실히 참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명제는, 그러면 이 역인 참인 명제는 원래 명제가 참인 것과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을 구해봐야 돼요. 역을 얘기해봐. 첫 번째 뭐죠? X는 1이면 제곱한 게 1이다가 역이죠. 그럼 맞아요? 맞는 거죠. 자, X가 0보다 크면 4X 빼기 5가 0보다 크다. 이거 참인 거니까 1번이 답이네. 참인 거니까 1번이 답이고, 자, 일단 0보다 크면 4X 빼기 5가 0보다 큰 거 아니고,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거 말도 안 되고, X는 0 또는 Y는 0이라 그래서 절대값에서 더한 게 0인 거 아니죠. 그리고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0이라 그래서, 그럼 이거 X 더하기 1이잖아. 요게 0이면 X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됐니? 자, 넘겨볼게. 자, 5번. 자, 5번 보시면 요 PQRS에 대해서 얘네들이 모두 참일 때 적의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참임 명제는, 자,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P이면 나 Q가 참이고요. S이면 R이 참이래요.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Q이면 나 P가 참이고요. 나달이면 나데스가 참이죠. 현재 여기까지는 알겠죠? 내가 보이고 싶은 건 뭐래요? 나달이면 나 P라는 걸 보여주고 싶대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조건을 추가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나달이면 나 P라는 게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될까? 나달이면 나데스인데, 그럼 나데스면 나 P라는 말이 있으면 되잖아. 맞자? 맞아? 나데스면 나 P. 그러면 요거랑 연관을 시켜서 이게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없어. 맞지? 근데 이것이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라고 했거든. 그럼 P이면 S인 게 있는지를 봤더니 걔도 없어. 맞아? 그럼 뭐가 돼야 될까? 뭘 추가해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다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나달이면 나데스인데 요 나데스면 이제 나피가 되고 싶은데, 그럼 나피라는 걸 끌어주려면 요 나데스가 Q라고 해줘도 될 것 같아. not S equal 나데스이면 Q이다. 그러면 얘이면 얘인데 얘이면 얘니까 요거이면 요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도 돼요. 나데스가 Q. 5번이 답이네요, 얘는. 오케이? 보이네요, 여기.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달이면 나데스기 때문에 원래 이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랑 연결시켜가지고 나데스면 Q니까 나달이 Q가 되고, 나달이 Q면은 결국 나피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마치 영어에서의 빈칸 넣기처럼. 됐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됐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이어서 얘기해 볼게. 잘 봐봐. 이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 우리가 짝대기 2개를 쓴다 그랬어. 그리고 얘네들은 조건 P랑 조건 Q예요. 그리고 이 조건 P랑 Q가 각각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쓰면은 이 영어 대문자로 씁니다.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한 게 얘라고 하고,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한 게 얘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조건 P는 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느냐, 얘는 충분히 많아서 누군가한테 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의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 조건이에요. P의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고, 요 Q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Q는 P이기 위한, 얘는 뭔가를 받았죠. 필요해서 받았지. 화살을 맞았지. 화살 맞았으니까 뭐가 나와? P가 나오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필요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요 조건 P랑 조건 Q가 나타내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았을 때를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 봐봐요. 봐봐. 자, x가 3보다 크다는 10보다 크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준하나? 여기 보세요. 자, x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거고요. 1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죠. 그럼 얘가 조건 P고 얘가 조건 Q면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얘가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화살이 이렇게 나가죠. 그럼 얘가 화살을 맞았죠. 화살 맞은 애가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했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돼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알겠어? 그 다음에 X는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해버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랑 2거든? 그럼 X는 2는 얘는 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많으니까 줄 수 있는 얘잖아. 그럼 얘도 역시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죠. 알겠습니까? 틀렸는데? 얘는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아, 얘가 더 커야 되잖아, 얘가. 그럼 화살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충분 조건. 네. 3번이요, 3번. 화살 맞는 애를 보시면 돼요. 포함 관계를 따져서 화살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자,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쟤네들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기억에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절대값 있으면은 양변을 제곱해봐. 그럼 x제곱 xy의 2배 절대값. 얘가 y제곱. 얘는 x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xy 플러스 y제곱이에요. 요거 다 사라지지.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4배의 절대값 xy가 0이라는 거니까 x는 0이거나 y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뜻이 뭐냐면 얘는 x는 0이거나 y는 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봐. 근데 q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죠?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곱해서 0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둘 다 0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다.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또는이고 그리고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식은 x는 0 또는 y는 0을 의미하는 식이야. 알겠어? 자, 두 번째는 얘는 절대값에서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거는 a랑 b랑 둘 다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는 거야. 알겠어? 야, 디귿은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이 1보다 크면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라서 틀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요. A 교집합 B가 A라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리을이 참이에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요 증명 들어가기 전에 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명제 증명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거든?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서 여기 전까지가 이제 밀려있으면 안 돼요. 밀려있으면 안 되고, 채점 받고 좀 고쳐보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